국가원로회 서신 200호. 시류는 어떻게 흐르는가? 2006년 김승규 국정원장은 1심회 간첩단 사건을 미적미적 끌고 있던 대공수사국장을 해임하고 뼛속까지 대공이 전문인 정통요원을 임명하여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문재인 민정수석실은 물론 당시 경찰 출신 이상업 국내차장은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였다. 민변도 15명의 변호사를 붙였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대공수사국은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3일 만에 김승규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대공수사국장도 얼마 뒤에 잘렸다. 그 1심회의 장당들이 청주에 다리를 튼 것을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포착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것이 근본 F3-5 반대 일당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간첩단 사건이다.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이들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고 공작금 2만 불도 받았다.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문과 실천 보고서는 물론 김정은 체제의 충성을 맹세한 혈서 서양문이 수록된 USB와 이메일도 압수되었다. 대공수사국은 똘똘 뭉쳤다. 관건은 원장의 결단이었다. 박지원은 해방정국 위조집회 사건의 정판사 박낙종 사장은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히며 간첩은 잡아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부담 없이 국보법의 회합, 통신죄는 물론 목적 수행 간첩죄의 조항까지 모두 다 적용했다. 애국심으로 잔뼈가 굵어온 간첩잡이들 사이에서 퍼져나온 말이니 믿는 차원에서 말리지만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좌파 속에서 박지원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눈치를 안 보고 순정부품 간첩을 잡아 발표한 것은 제2의 윤석열과 최재형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박 정권 말기 시류의 흐름이 아무래도 미심쩍다.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 한마디에 북치고 장구 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노라며 55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까지 얻어왔으면서도 김여정이 훈련 없애라라고 한마디 하였더니 호떡집 불난 거 마냥 난리가 났다. 2002년 4월 이회창 후보 측이 최규선으로부터 20만 불을 받았다고 폭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의 선고를 받았던 설훈이 앞장섰다. 범여권 의원 74명의 서명을 받아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내일의 이적재의 후보감들이다. 보고할 게 있다며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서 북한 상층부의 생필품인 고급 양주와 사치품이 부족하니 도와줘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박지원도 김여정의 훈련 중단 요구는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암시임에 틀림없다는 듯 설훈을 거들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 흘리지 않는다. 라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우려한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듣고도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은 국방부 장관 서욱에게 알아서 하라는 투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라고 특기인 유체이탈 화법을 또 한 번 썼다. 이런 판국의 문재인 정권이 언론 징벌법으로 파시스트의 길을 가고 있다느니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민이 서럽다느니 하는 윤평중과 강천석 따위들의 칼럼이 조선일보에 실렸는데 읽다가 말았다. 울화가 치밀었기 때문이다. 그래, 이케 곱하기 들아 너희는 저것들이 이렇게 할 줄을 몰랐기에 탄핵을 밀어붙여 이 지경을 만들더니 이제서야 잘못 뽑은 문재인이 파시즘으로 질주하는 것이 보인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간 사람들은 삼척동자도 다 알았는데 똑똑한 척 다 해온 너희는 이제서야 알았다고. 막말이 절로 나온다. 문재인과 종북주사파가 온 세상이 다 들으라는 듯 드러내놓고 공산화로 치닫고 있는 본색 챙기기에 언론도 드러내놓고 저희 목구멍에 냉면 쳐넣는 짓들만을 골라 하고 있다.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입맛에 맞아야 한다. 허영만의 식객, 일지, 백종현의 집밥, 일지 저희가 고르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은 이젠 언론의 영역을 벗어났다. 함께 망가뜨리고 있으니 물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박근혜의 사면 문제를 왜 거들지 않느냐고 떠들 필요도 없다. 할 리도 없지만은 그것들한테 고개 숙여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안쓰럽기 한이 없지만 무죄로 당당하게 나오게 해야 한다.
문재인과 대깨문, 썩어 문드러진 야당과 언론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탄핵 당시 선견지명으로 지금을 예측하고 태극기를 들어서 불시에 극우가 된 태극기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 산다. 꺼림직한 것은 알지만 그래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원천 또한 그렇다. 1891년 에아 델로스 섬의 고대 유적과 유물의 출토로 밝혀진 그리스에서도 민주주의는 먹물 먹은 계층이 만든 안을 시민집회에서 가결하는 형식이었다. 히틀러도 죽을 때까지 독일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게르만족이 최고라는 설탕물을 주고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일을 했기 때문이다. 김일성도 엘리트 황장 여백의 주체 사상을 만들게 해 북한 주민 전체가 참여한 인민민주주의 회의에서 가결했다. 마찬가지로 태극기 세력이 그 시류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도록 하면 된다. 문재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게 광화문 집회다. 거기에서 시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 거대한 시류로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고 박근혜는 무죄로 나온다. 거기에 더하여 설날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른 최재형 가의 시류까지 흐르게 된다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이후 백이사의 모든 행위는 시류에 따를 뿐인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본 8.15의 광화문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랄 것도 없다. 마스크를 쓰고 법대로 하는 거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만 궁시렁대는 것은 할 짓이 아니다. 나는 가리로다 광화문에 하얀 모자에 까만 마스크, 태극기 휘날리며 광화문에 가리로다. 2021년 8월 8일. 그날 우리는 시류를 만듭니다. 이호근 방송.